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댓글 달아놓으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좋은 댓글이 있어서 그거 갖고서 강의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드시고 있는 현미부터 시작해서 콩 같은 경우 기능의학자 중에서 콩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저는 없다고 자신하고요. 있다면은 어떤 특화된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의미에서 못 먹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땐 넌센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왜 저는 추천하는지 또는 왜 못 먹게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에 맞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이분 말고도 여러분이 있는데 일단 이분 댓글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오명희 라이댄스님이 올리셨는데 콩에 대해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의사분도 있다. 이 의사에 대해서는 기능의학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나중에 호르몬 질환 유발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무조건 이렇으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콩 안에는 대표적인 아이소프라본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거를 우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콩을 먹으면은 에스트로겐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건 맞죠. 근데 과연 우리가 밥에 넣는 콩 정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게 자세하게 연구돼서 나온 데이터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유방암이죠. 유방암 환자 중에서는 그냥 경험 있는 분이면 다 들어봤을 건데 3중 음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 중에서 몇 개가 음성이냐 이런 것들 검사를 해서 보통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호르몬 수용체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수용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것들 갖고서 진단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쉬워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한테 그 호르몬을 많이 투여하게 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갑상선 기능이 조금 저하되거나 또는 자궁 내막이라든지 난소암이나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다른 암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콩의 섭취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 방법으로 설명한다면은 그것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드릴 건데요. 요게 암이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누군가 암이 생겼다면은 얘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혈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얘가 커질 수 없잖아요. 얘도 크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암세포도 크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신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의 블러드 서플라이보다 암세포는 어마무시한 혈관의 서플라이를 받아요. 그거는 이제 수술하신 분이나 수술하는 그걸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들게 되면 피가 막 철철 흐르죠. 왜냐면 혈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혈관 신생이 이 암세포를 증식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것도 이제 기본이고 두 번째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막는 게 바로 이제 암 환자한테 주는 암 대사약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거대 영양소의 흡수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약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결국에는 혈관 신생을 막아야 되는데 이 아이소프라본 성분 중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동그랗게 살색으로 보이는 게 암세포인데요. 여기 혈관이 막 이제 서플라이 하고 있죠. 이게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 혈관 공급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차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리바운드 하듯이 또 급작스럽게 혈관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안티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안티-PI 리사이클링 이니비터라는 걸 써가지고 요게 다시 이제 포스파티딜 이노시톨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혈관 신생이 멈추면서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실험실 연구에 의하면은 거기다가 소이빈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아이소프라본들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혈관이 막 자라던 게 혈관이 쫙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렇듯이 얘가 암이 있을 때 암세포가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의 효과도 콩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따지면은 암 환자들한테 콩을 먹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에스트로겐에 대한 과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기후
쉬울 수도 있죠. 실제 제가 말씀드린 논문을 보면은 콩과 유방암에 대한 혈관 신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은 역학 연구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환자를 팔로우업 해봤을 때 대두 제품을 많이 섭취하면은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포함한 호르몬 의존성 암의 발병률이 낮아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은 암 환자들한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건데 못 먹게 하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언급해드리면은 그게 바로 제노에스트로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라든지 맨날 씻을 때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워시제, 그 다음에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향수 제품부터 플라스틱, 이 모든 게 환경 호르몬인데 이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과잉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더 큰 암의 발병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그냥 머릿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범인으로 몰고 나가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명심하시고, 콩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의사고요. 그 대신 소화가 안 되는 성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를 충분하게 푹 익혀서 가급적이면 껍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물들은 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라든지 좋은 성분, 영양소들은 섭취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